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바레가 금나라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금나라 시기의 바레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바레인들이 말이죠, 요나라 시기 때 보여준 모습과 금나라 시기 때 보여준 모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라 시기부터 금나라 시기까지 바레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항상 금나라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스닉 그룹과 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스닉 그룹은 보통 종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네이션은 보통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네이션을 민족이 아닌 국민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바레인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레인들은 바레가 멸망한 다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선 많은 바레인들이요, 고려로 귀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려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무자일 바레의 좌수의소장 모두강과 검교 개국남 박어 등이 백성 1000호를 거느리고 기부해 왔다. 이 기사는 925년의 기사이거든요. 이로부터 1년 뒤인 926년 바레는 거란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많은 바레 유민들이 고려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레 세자 대광현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을 7월 바레국 세자 대광현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오자 성명을 왕계로 하사하고 종실의 족보도 넣었다. 이렇듯 많은 바레인들이 고려로 귀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바레인들은 여전히 바레 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라가요, 이 바레를 동남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기록을 요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레국을 동난으로 호난성을 천복으로 고쳤다. 이 호난성은요, 바레의 수도인 상경용천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난성도 천복이라는 땅으로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레인들이 천복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요사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황제가 수도에 있으면서 야유노지에게 조서를 내려 동난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동평을 채우게 하였다. 지금 나오는 동평은요, 후에 동경 요양부가 되는 요양이거든요. 지금 바레인들이 이 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레인들은요, 바레를 되찾기 위한 바레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후바레라는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바레 같은 경우는 왕계나 이런 것들이 전해오는 내용은 없지만 바레가 926년 멸망한 이후에도 중국에 바레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레라는 이름으로 후당에 사신이 파견된 내용을 책보원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바레 사신 고정사가 조정에 들어가 방문을 바쳤다. 그런데 이 후바레는요, 북송 시기까지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송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병오일 조서도 바레 연부왕에게 거란을 토벌하는 것을 돕게 하였다. 이 내용은 송사 외국 열전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요. 거기서는 바레 연부왕에 대해서 오사성 부유부 바레 연부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바레를요, 오사성 바레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사성 바레를요, 오사국이라는 별도의 나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사국은 올야국과 동일한 나라입니다. 이 후바레 같은 경우는 사신이 방문한 기록들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바레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방문한 기록들 전부 다가 올야국과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이 올야국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바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왕국과 관련된 내용은 송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국은 본래 마한의 종족인데 거란에 격파당하자 그 추장이 남은 무리를 규합하여 서쪽 변방을 지켜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고쳐 자신들을 정왕국이라고 칭하였다. 이 정왕국은 한때 송나라와 함께 요나라를 협공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요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흥요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요국이라는 나라는 대연님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 내용을 요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님이 마침내 주제넘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 나라 이름을 흥요라고 부르며 연호를 천경으로 정하였다. 이 흥요국과 관련해서는 고려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님은 바레시조 대조영의 7대 손으로 거란을 배반하고 국호를 흥요, 연호를 천흥이라고 하였다. 이 흥요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려한테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요. 그때마다 고려는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 흥요국은 요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바레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레국은 고영창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그 내용을 요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선이 엄하고 잔혹해서 바레인들이 괴로워하다 이런 변란이 있었다. 그 비장인 바레 고영창이 주제넘게 자신을 황제라 부르며 윤기원년이라 칭하였다. 이 내용이 고려사에도 적혀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동경의 바레인이 난을 일으켜 유수 소보선을 죽이고 공보관 고영창을 세워 주제넘게 황제라 칭하며 국호를 대원이라고 하고 연호를 윤기라고 하였다. 이 대바레국은요 금나라의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월의 고영창의 동경에 근거하여 달부자를 사신으로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 대바레국이 금나라의 지원 요청을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요나라 시기에 바레인들의 저항이 거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바레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나라로 금나라를 선택한 바레인들도 존재하거든요. 그 내용을 대금국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겨울 아골타는 양박의 책을 사용하여 비로소 황제를 칭하고 첨보를 연호로 사용하였으며 왕을 성으로 삼고 민을 이름으로 삼고 국호를 대금이라고 불렀다. 지금 여기서 양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양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금국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요동철주인이다. 본래 바레 대족으로 어렸을 때 진사에 합격하였고 벼슬을 쌓아 교서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레인이 금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대바레국이 금나라에 지원 요청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금나라가 대바레국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바레국 황제 고영창은 거짓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 항복과 관련된 내용을 금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은 요양 바레인이다. 결국 와서 항복하고는 고영창의 항복이 진짜가 아님을 알렸으므로 알로가 진공하게 되었다. 이제 고정이라는 인물이 금나라의 사실을 이야기해서 금나라가 다시 대바레국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금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달부자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달부자라는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알로 등이 고영창을 패배시키고 달부자가 고영창을 바쳐서 군에서 죽었다. 지금 달부자가요 대바레국의 황제인 고영창을 금나라에 바쳐서 고영창이 죽게 됩니다. 이에 대바레국에 붙었던 많은 바레인들이 금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바레 부흥 운동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레인들이 적극적으로 금나라에 협조하자 금나라에서는 바레인들을 요직에 등용하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내용이 3조 북맹 해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진이 병사를 일으키자 바레인이 먼저 항복하였고 그래서 여진은 바레인을 요직에 많이 등용하였다. 그래서 바레인들이 금나라의 맹한 모극에 제수되게 되는데요. 맹한 모극이 무엇인지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행하면 곧 맹한 모극이라 칭하는데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호칭하였으니 맹한은 1000부장이고 모극은 100부장이다. 그래서 금나라 초기 맹한 모극에 제수됐던 인물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 달부자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대달부자거든요. 후에 그 이름을 대고라고 바꿨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금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가 그의 가세를 물어보고는 그를 양자로 거두었다. 수국 2년에 동경 해민 모극이 되었다. 이 대고라는 인물은요 대씨잖아요. 그러니까 바레의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금태조 아골타가 가세를 물어보고는 양자로 삼은 겁니다. 즉 금나라가 바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고라는 인물은 동경 해민 모극이라는 모극의 자리에 제수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게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였으므로 태조가 충실하다고 생각하여 맹안에 제수하고 동지 동경 유수사를 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고라는 인물이 후에는 맹안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고영창의 항복이 거짓임을 밝혔던 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금사에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창을 격파한 다음에 마침내 고정을 동지 동경 유수사로 삼고 맹안에 제수하였다. 이 고정이라는 인물도 맹안에 제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현소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금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창이 요양에 근거하자 장현소는 그 중에 있었다. 알로의 군대가 이르자 바로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으므로 특별히 동주 맹안에 제수하여 세습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장현소라는 인물도 성문을 열고 금나라에 항복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바레인들이 대바레국이 아닌 금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을사늑역 때처럼 소수의 인원들만 다른 나라를 선택했던 것이라면 민중의 저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다수의 바레인들이 금나라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레인들이 요나라 때 바레 부흥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레인들은 이렇게 금나라 초기에만 잠깐 쓰이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금나라 중기까지도 바레인들이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장현소와 증조부가 같은 장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장호라는 인물은요 금태조 시기부터 금
세종시기까지 5대에 걸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세종시기가 되면 정일품에 해당하는 상서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제위 약 30년 동안 상서령은 모두 4명인데 장우는 구관으로, 완한수도는 공으로, 도당극령은 고명으로, 이석은 정책으로 되었으며 다른 이는 미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이석이라는 사람은 바대인인데요. 바대인이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석과 이름이 비슷한 이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이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삼조복맹 회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는 바대인이다. 가랑이 왕위에 오르자 외삼촌을 참지정사에 삼았다. 여기서 가랑은 금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는 금세종의 외삼촌이고 참지정사라는 자리에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석에 대해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은 자가 자견이고 유양인이다. 정의왕후의 동생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지정사에 제수되었다. 정의왕후는요, 금세종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이라는 인물은 금세종의 외삼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석이라는 인물이 참지정사에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수와 이석은 같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 이석과 정의왕후는 모두 바대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금세종 시기에 정일품에 해당하는 상서령의 자리에 오는 4명 중에 2명이 바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정의왕후가 바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나라에는 바대인 출신 황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황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왕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왕후 이씨는 세종의 어머니로 요양인이다. 정의왕후는 금세종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금세종 이전에 해릉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해릉왕의 어머니도 바대인이었습니다. 해릉왕의 어머니 대씨는 천덕 2년 정월 도단씨와 함께 황태후에 추존되었다. 이 해릉왕의 어머니는 자원왕후의 추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릉왕이 폐위되면서 결국 황후 자리에서 삭탈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세종의 아들 중에 위소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위소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황후로 출시된 인물이 있거든요. 원비 이씨는 남양군왕 이석의 딸이다. 위소왕이 왕위에 오르자 광원왕후에 출시되었다. 지금 광원왕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광원왕후는 앞서서 소개한 이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왕후의 조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광원왕후 역시 위소왕이 폐위되면서 황후의 자리에서 삭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금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금선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황후의 자리에 출시된 바대인이 존재합니다. 소성왕후 유씨는 요양인이다. 선종이 왕위에 오르자 황태후에 추존되었다. 현종의 묘에 합장되자 소성왕후에 출시되었다. 그러니까 소성왕후까지요, 총 4명의 바대인 출신 황후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 중기가 바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대인들이 금나라에서 타 민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존재하거든요. 그 주장의 근거를 송막기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해마다 산동으로 옮기되 매해 수백 가구를 넘기지 않았다. 신유년에 이르러 모든 바대인들을 쫓아내자 그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지금 바대인들이 산둥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에 바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나라에서 바대인들이 다른 민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또 하나의 기록을 이번에는 금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토지를 되찾고 벼슬을 빼앗아 유동 바대인과 한인이 이어봤던 맹한 모국을 파하고 점차 병권을 그 내족에게 돌렸다. 지금 이 내용이 금나라 3번째 황제인 금희종 때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해릉왕, 세종, 장종, 위소왕, 선종이에요. 그런데 그 5명의 황제 중에 4명의 황제의 어머니가 바로 바레인이죠. 그래서 금나라 희종 때 발생했던 저러한 일들은 타 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점점 커가는 바레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나라 말기인 장종 이후에는 더 이상 바레인들의 활약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나라 말기에는 바레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금나라 말기에 바레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면 바레인들이 저항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왜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 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션은 민족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국민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민족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션을 단순히 국민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인의 네이션은 일본이 됩니다. 즉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일제강점기 시기 독립운동은요, 국가를 배반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네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민족 간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네이션은요,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바레인이 요 나라에 저항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바레인과 거란족이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바레인들이 금나라에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레인과 여진족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는 금사에 나와 있죠. 마침내 양복과 알답자들 시켜 바레인을 불러 말하기를 여진과 바레는 본래 동일한 집안 사람이다. 이러한 금나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마 바레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레인들은 대바레국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점은 바레인과 여진족이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레가 금나라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바레와 금나라 뿐만이 아니라 고려도 이들과 같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먼저 고려와 바레의 관계에 대해서 자치통감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승말라가 고조에게 말하기를 바레는 우리와 혼인하였는데 그 왕이 거란에 사로잡혔으므로 조정이 함께 공격하여 취하기를 청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혼인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실제 혼인을 했다기보다는 고려와 바레의 관계가 혼인을 한 것과 같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대방으로부터 나왔으니 자손 대대로 이르기를 귀부하는 것이 의리에 맞는 일입니다. 지금 태사 오화송 역시 대방을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진족이 고구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화송과 그 다음 추장인 아골타의 조상이 고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고려와 여진이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바레와 고려, 여진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당대 사람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족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민족끼리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과 만주족은 같은 민족이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